미나상고치와 마코미です. 오늘은 일본어 회화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독해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 듣거나 이것보다는 일본어를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일본어 회화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입으로 일본어를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일본어를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데 일본어 회화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책을 계속 읽어요. 단어를 외우거나 독해를 하거나 계속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입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글만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10년 동안 하고 있다고 갑자기 일본어가 잘할 수 있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요. 계속 뭘 들어요. 일본 드라마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봐서 계속 들어요. 그걸 10년 동안 한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거죠.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땄는데 아직 일본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어려운 단어도 알고 고급 문법도 알고 한자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일본어 능력시험도 1급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자기는 대충은 들립니다. 대충은 들려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듣기만 하고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들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봤으면은 아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보고만 있으면은 절대 일본어 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예로 자기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프리토킹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프리토킹을 해요. 그런데도 생각한 것보다 일본어 회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이라고 프리토킹을 하는데 일본어가 안 느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리토킹을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경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에 선수 입장으로서 출전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시합 하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시나요? 야구 시합에 출전을 했다고 계속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야구 경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가 타석에 서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시간보다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프리토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인 친구를 만나서 만약에 프리토킹을 한다고 쳐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그 친구랑 프리토킹을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프리토킹을 한다고 쳤을 때 자신이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신이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을 뻥끗 하지 않고 계속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드라마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프리토킹을 할 때 1대1이라면 그나마 자기가 말하는 시간이 많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2대2, 일본 사람 2명, 한국 사람 2명 이런 식이었을 때 자신이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한 사람당 15분. 근데 실제로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모처럼 야구 경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시합에만 계속 출전을 해서 야구 실력이 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합만 계속 출전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는 길잖아요. 4시간짜리 경기인데 실제로 자기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야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시합 외에 타격 연습을 따로 한다는 거죠. 시합이 없을 때는 계속 타격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한 거를 시합에 나가서 실제로 써보면서 실전 감각을 늘려가고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을 안 하고 경기에만 계속 출전을 한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자신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반대로 시합에는 한 번도 출전 안 하고 집안에서 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고 실력이 느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전 감각이 없으니까.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이것은 자신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시합에 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본인과 이야기하는 거랑 같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줘야만 일본어 회화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실제로 일본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시키는 공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일본어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어 회화 실력을 늘릴 때 제가 가장 처음에 중요시하는 것은 동사의 활용입니다. 한자를 외우거나 글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동사의 활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회화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사의 활용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동사의 활용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어 회화의 한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동사라는 건 물론 아시죠? 동사의 원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스형으로 바꾸거나 태형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서 마스형으로 바꾸고 태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베루라는 동사의 원형이 있을 때 이것을 마스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베마스. 하나스라는 동사,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를 마스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시마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은 태형으로 바꿔볼게요. 다베루라는 동사는 다베테, 하나스라는 동사는 하나시테. 자, 이런 식으로 마스형과 태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사를 10개 보여드릴게요. 동사를 10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 동사를 마스형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너무 빠르다고요? 너무 동사가 빨리빨리 바뀌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빠르다고 느끼셨다면 아직 연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마 일본어 회화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법은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회화는 잘 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동사가 굉장히 빨리 변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동사가 나왔을 때 마스형으로 바꾸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하자마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동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뭐 마스형으로 바꿔도 되고 태형으로 바꿔도 되고 어느 쪽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엔 좀 잘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려웠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문법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독해를 공부를 하시던 뭐 학원을 다니시던 뭐 누구한테 배우던 이런 식으로 문법을 공부를 한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했는데 회화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배운 문법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스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태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한 적은 있으실 거예요. 뭐 책에 따라서 설명은 다르겠지만은 뭐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1그룹은 이렇게 바뀌고 2그룹은 이렇게 바뀌고 3그룹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마스형은 이렇게 바뀐다, 태형은 이렇게 바뀐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 문법을 외우는 것은 수학으로 따지자면은 공식을 외운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수학 공식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보는데 공식만 외웠어요. 공식만 외워보고 문제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못 푼다는 겁니다. 공식은 알고 있어도 그 공식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풀 수 없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스형 이렇게 바꾼다, 뭐 태형은 이렇게 바꾼다, 여기까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변형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셨나요? 이 변형하는 연습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보자면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식만 죽어라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을 외웠다면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해봐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어 동사 활용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